혹시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화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재물운과 행운을 가로막고 있는 식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집안에 들이는 식물은 그저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우리 공간의 에너지를 크게 좌우합니다. 풍수 전문가들이나 실제로 부와 성공을 이룬 분들이라면 식물 하나를 들이는 데에도 신중을 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자들이라면 절대 집안에 두지 않는 가난을 부르는 그 식물과 집안에 돈복을 가득 불러들이고 좋은 기운을 넘치게 하는 식물, 그리고 풍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식물의 배치까지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소망을 남겨주시면 2025년 올해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재물이 가득하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왜 풍수에서 식물이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기를 뿜어냅니다. 이 기는 우리 집안의 전체적인 에너지 흐름, 즉 풍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좋은 기운을 내뿜는 식물은 집안에 활력을 불어넣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순환시켜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 재물, 관계 등 모든 면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나쁜 기운을 내뿜거나 잘못 관리된 식물은 오히려 집안의 기운을 탁하게 만들고 불운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식물 인테리어라고 부르는 것 역시 단순히 공간을 예쁘게 꾸미는 것을 넘어선 풍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식물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집안의 재물운이 상승하기도 하고 가족 간의 불화가 해소되기도 하며 심지어 건강까지 좋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러한 식물의 힘을 본능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식물이나 집안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와 성공을 유지하고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풍수적으로 좋은 식물을 선택하고 나쁜 식물은 철저히 배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자들이 절대 키우지 않는다는 그 식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그 식물이 우리의 운을 막고 가난을 부른다고 하는 걸까요? 부자들이 절대 키우지 않는다고 알려진 우리의 운을 막고 가난을 부를 수 있는 식물은 바로 절단된 형태의 행운목과 개운죽입니다. 아니, 행운목과 개운죽은 이름부터 행운과 개운을 뜻하는데 왜요? 라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풍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름이 가진 상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형태와 기운입니다. 풍수에서 식물의 생명력과 온전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운목이나 개운죽은 원래 통나무나 줄기 형태로 유통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원줄기를 잘라내어 번식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 절단된 형태에 문제가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절단된 형태는 단절, 상실, 완성되지 못함을 상징합니다. 마치 생명의 흐름이 중간에 끊긴 것처럼 보이죠. 이는 우리 삶의 중요한 연결고리, 특히 재물운의 흐름이나 기회의 연결이 끊어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부자들은 기운의 연속성과 확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절단된 형태의 식물은 이러한 기운을 방해한다고 봅니다. 또한 자연의 순리대로 자란 것이 아닌 인위적으로 잘라내어 물에 담가 키우는 방식은 식물 자체의 생명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록 새싹이 돋아난다고 해도 뿌리를 내리고 흙에서 자라는 식물 본연의 강인한 생명력과는 다릅니다. 풍수에서는 이러한 약한 생명력이 집안의 기운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해석합니다. 재물운은 강하고 활기찬 기운에서 비롯되는데 약한 기운의 식물은 이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에 담가 키우는 경우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기운이 정체되기 쉽습니다. 풍수에서는 물이 재물을 상징하지만 고여서 썩거나 탁해진 물은 오히려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옵니다. 물을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됩니다. 물론 행운목이나 개운죽 자체가 나쁜 식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흙에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자란 온전한 형태의 행운목이나 개운죽은 좋은 기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절단된 형태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자들이 피하는 식물 중 하나는 바로 날카롭고 뾰족한 잎을 가진 식물입니다. 예를 들면 산세베리아나 알로에 같은 식물들이죠. 풍수에서 날카로운 형태는 살기를 발생시킨다고 봅니다. 이는 긍정적인 기운을 흐트리고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공격적인 에너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실이나 현관처럼 기운이 모이고 순환해야 하는 공간에 이러한 식물이 있다면 가족 간의 다툼이나 불화가 잦아질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재물운 역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기운 속에서 성장하는데 살기가 도는 공간에서는 재물이 모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뾰족한 잎은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고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집안의 좋은 기운이 안정적으로 머무르지 못하고 흩어지게 만들어 재물운이 새어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식물들이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거나 실용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풍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거실이나 침실처럼 가족 구성원들이 오래 머무는 공간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식물을 꼭 키우고 싶다면 현관 밖이나 베란다처럼 기운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간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가 많은 식물, 대표적으로 선인장 역시 부자들이 꺼리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가시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풍수적으로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기운을 내뿜는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벽을 만들거나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침실이나 거실에 선인장을 두는 것은 부부간의 불화나 가족 간의 다툼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시는 또한 좋은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마치 가시 울타리처럼 좋은 기운의 유입을 방해하여 재물운이나 행운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인장 역시 전자파 차단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풍수적인 관점에서는 신중하게 배치해야 할 식물입니다. 만약 선인장을 키우고 싶다면 컴퓨터 옆이나 외부의 나쁜 기운을 막는 용도로 창가에 두는 것은 괜찮지만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거나 머무는 공간에는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바로 죽었거나 시든 식물, 그리고 생명이 없는 조화입니다. 식물은 살아있을 때 긍정적인 기운을 줍니다. 하지만 죽었거나 시든 식물은 생명력을 잃고 오히려 죽음과 쇠퇴의 기운을 내뿜습니다. 이러한 기운은 집안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켜 재물운은 물론 건강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러한 쇠퇴의 기운을 극도로 경계하며 시든 식물은 즉시 정리합니다. 조화는 아름답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풍수에서 생명이 없는 것은 정체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정체된 에너지는 집안의 기운 흐름을 막고 새로운 기회나 재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살아있는 식물이 주는 신선하고 활기찬 기운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안에 시든 식물이 있다면 즉시 치우고 조화보다는 살아있는 식물을 두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살아있는 식물을 통해 집안에 끊임없이 신선한 기운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부자들이 피하는 식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집안에 돈복을 가득 불러들이고 좋은 기운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식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풍수적으로 좋은 식물들은 대체로 잎이 둥글고 풍성하며 생명력이 강하고 잘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키라는 잎이 손바닥처럼 넓고 풍성하며 줄기가 돈을 엮어놓은 듯한 모양을 하고 있어 돈나무라고도 불리며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대표적인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무나무는 잎이 넓고 둥글며 윤기가 흐르는 재물운과 건강운을 상징하고 잎이 아래로 처지지 않고 위로 향해 자라는 특성 때문에 상승하는 기운을 불러온다고 봅니다. 금전수는 잎이 동전처럼 생겼다고 하여 금전수라는 이름이 붙었죠. 강한 생명력과 함께 재물운을 부르는 대표적인 식물로
개업 선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붉은 열매가 달리는 산호수는 재물과 자손 번창을 상징하며 잎도 둥글고 풍성하여 좋은 기운을 발산합니다. 스킨답서스와 같은 덩굴성 식물은 잎이 하트 모양을 닮아 애정운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공기 정화 능력도 뛰어나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외에도 잎이 둥글고 풍성하며 생명력이 강한 식물들은 대부분 좋은 풍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물 자체의 생김새와 그 식물이 뿜어내는 기운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물이라도 관리가 소홀하면 오히려 나쁜 기운을 내뿜을 수 있습니다. 항상 식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이 시들거나 잎이 누렇게 변하면 즉시 시든 잎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분갈이를 해주거나 영양분을 공급하여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아픈 식물은 집안의 기운을 약하게 만듭니다. 또한 식물의 종류에 따라 물 주는 주기가 다르니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고 너무 적게 주면 시들 수 있으니 각 식물에 맞는 적절한 물주기를 지켜주세요. 식물은 햇빛과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건강하게 자랍니다. 너무 어둡거나 통풍이 안 되는 곳에 두면 식물이 약해지고 이는 집안의 기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잎에 먼지가 쌓이면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고 식물 자체의 광합성에도 좋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잎을 닦아주어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을 정성껏 돌보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공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풍수 활동이 됩니다. 마치 자녀를 돌보듯 애정을 쏟으면 식물도 그에 화답하여 좋은 기운을 돌려줄 것입니다. 식물의 종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각 공간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식물을 배치하면 풍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통로이자 재물운이 들어오는 첫 관문입니다. 이곳에는 잎이 넓고 둥글며 생명력이 강한 식물, 예를 들어 고무나무, 금전수, 몬스테라 같은 식물을 추천합니다. 현관을 들어섰을 때 바로 보이는 곳 혹은 신발장 위나 옆에 두어 좋은 기운이 집안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합니다. 단, 너무 큰 식물은 통행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적당한 크기를 선택하시고 날카로운 잎이나 가시가 있는 식물은 현관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거실은 가족들이 모여 소통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자 집안의 중심 기운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잎이 풍성하고 둥근 파키라, 고무나무, 벵갈 고무나무, 율마 같은 식물을 추천하며 밝고 생기 있는 색상의 꽃이 피는 식물도 좋습니다. 소파 옆이나 TV 옆 등 공간의 모서리에 두어 기운을 안정시키고 거실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너무 많은 식물은 오히려 기운을 산만하게 할 수 있으니 적당한 개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든 식물이나 조화는 절대 두지 마세요. 침실은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이며 부부의 애정운과 개인의 건강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음이온을 방출하고 숙면에 도움을 주는 산세베리아, 스킨답서스, 아레카야자 같은 식물을 추천하지만 산세베리아처럼 잎이 뾰족한 식물은 침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머리맡이나 발치보다는 창가나 방의 구석에 두는 것이 좋고 너무 큰 식물은 침실의 기운을 압도할 수 있으니 작은 크기의 식물을 선택하세요. 잠자는 동안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식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은 음식과 물을 다루는 공간으로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에 직결됩니다. 이곳에는 로즈마리, 바질, 민트 같은 허브류나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난 스킨답서스, 스파티필름 같은 식물이 잘 어울립니다. 싱크대 주변이나 창가에 두어 신선한 기운을 유지하고 음식 냄새를 중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주방에 물의 기운을 가진 식물을 두어 음양의 조화를 맞추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욕실은 습기가 많고 음의 기운이 강한 공간입니다. 습기에 강하고 음이온을 방출하는 스파티필름, 행운목, 아이비 같은 식물을 추천합니다. 창가나 세면대 주변에 두어 습기를 조절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각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물을 배치하면 여러분의 집안은 더욱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자들이 절대 키우지 않는다고 알려진 식물의 정체와 그 이유, 그리고 우리의 공간에 돈복과 행운을 불러오는 좋은 식물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바로 식물이 가진 기운과 그 기운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단된 형태의 행운목과 개운죽, 날카로운 잎을 가진 식물, 가시가 많은 식물, 그리고 죽었거나 시든 식물, 생명이 없는 조화는 풍수적으로 우리 집안의 재물운과 행운을 막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여러분의 공간에 이러한 식물들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대신 잎이 둥글고 풍성하며 생명력이 강한 파키라, 고무나무, 금전수 같은 식물들을 집안에 들이고 정성껏 관리해주세요. 이들이 여러분의 공간에 신선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 재물운은 물론 건강운과 가정의 화목까지 가져다 줄 것입니다. 풍수는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지혜입니다. 식물 하나를 선택하고 배치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집안 풍수를 점검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풍수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풍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